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예,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돌려버립니다. 비틀어버립니다. 시사계의 악어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돗개보다 악어가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제가 육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예. 오늘 이슈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와. 예. 뭐에 감탄사를 잡으셨습니까? 예. 오늘요. 예. 윤석열 전 그 특검 수사팀장. 예. 얘기 들으셨죠? 하루 종일 이야기더라고요. 예. 윤영찬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 네. 딱 발표를 하는 그 순간. 네. 기자단 사이에서. 예. 함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와.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이게 왜 함성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좀 놀랍다. 왜요? 의외다. 파격적이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었나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네. 왜 그랬을까 좀 보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좀 기수 때문에 우선. 보통 그렇죠. 검찰은 기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기수 보통 아래 기수가 되면 윗 기수가 다 그냥 사표 내고.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 17기입니까? 16기입니까? 17기 아니었나요? 예. 17기 아니면 18기.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이영렬 검사장은 기수가 지금 무려 5기수가 확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렬 검사장이 18기였다 그래요. 예. 그런데 23기가 또 이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워낙 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자리가 이 요직이잖아요. 그렇죠. 빅2로 불리는 그런 요직.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려 이렇게 5기수가 확 내려가 버리니까 야, 이거 앞으로 이거 검찰 어떻게 되는 거냐. 윗기수들 다 어떻게 지금 하라는 소리냐. 그래서 막 이제 거의 신음소리가 나고 있다. 대검찰청 안에서. 예, 김순환 총장이 16기고요. 네, 16기인가요? 예. 네. 아니 임종석 비서실장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수석 비서관도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번 이거 인선을 계기로 해서 검찰에서도 너무 기수 따지고 이러는 것도 조금 좀 앞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사실은. 기수 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전통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걸 또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또 내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소란이나 잡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영어로 표현하면 트랜지션 기간인데 그러니까 이전 전환기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네. 이분의 히스토리도 상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욱더 이제 관심을 또 많이 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런 인물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스토리가 있는 인물. 얼마 전에 그 피우진 그 보훈처장 같은 경우도 그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이제 검사로 임용되긴 했습니다만 공직생활 비교적 이제 순탄하게 쭉 해 왔는데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딱 맡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특별수사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이었습니다. 수원지검 이제 여주지청장 시절인데 그때 아주 소신 수사를 하죠. 그러다가 이게 지방으로 좀 좌천이 되는 그런 수모를 좀 겪었고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또 한 얘기가 또 굉장히 또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다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그러니까 특검에 기용이 된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에 기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고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된 거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연예 오락 프로를 보면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동안에 온갖 그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좀 비교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정원 대선 개입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그 상황이었죠. 공직자로서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꼭 이분만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지금 이번에 그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된 그 박형철 비서관도 그때 함께 그러니까 자기랑 이제 함께 그 수사했다가 다시 이렇게 다 좀 불이익을 많이 받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우선 좀 이제 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리법대 4학년 시절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9년간에 거쳐서 2년간 연거푸 낙방하다가 늦게 23기로 이제 34세에 검찰이 됐는데. 네, 그렇죠. 2차 시험에 계속 이제 낙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학창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한 것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재학 중이던 시절이었는데 1980년에 그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모의 재판을 이제 서울대 그 이제 법학과죠.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사 역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안기부. 해서 수배령이 내려져가지고 강원도로 이렇게 도망다닌 그런 전력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전폭적인 아니면 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언젠가 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좀 세상에 좀 드러났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억울한 일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억울할 일이가 뭐 있습니까? 얼마나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아버님한테 제가 통계학을 배웠거든요. 연세대학교 윤기준 교수라고 통계학과 교수셨습니다. 네. 그 아드님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하려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취임한 지 몇 달 안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위기가 닥쳤습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설 그리고 FBI 국장 해임 둘러싸고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곤혹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설과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미 정치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앨런 리크트만 교수의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탄핵당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요즘 세계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 탄핵이 뜨거운 화두인데 실제로 미 의회에서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미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시작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이제 논란이 계속 증폭이 되니까 이제 그 연방 의원들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하고 만약에 지난 2월에 수사를 끝내서 종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법 방해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개 촉구하는 상황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내통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내통이란 말입니까? 사실 러시아 내통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대선 기간에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후보죠. 당시에는 트럼프 후보 선거 캠프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장을 비롯해서 트럼프 캠프 인사가 최근 보도 나온 거 보면 18번이나 러시아와 전화 인터넷 통으로 대선 기간에 접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선 후에 미국 정부 기관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천명을 또 했고요.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했다는 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서 논란이 증폭이 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매일 아침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죄송합니다. 네. 보고받고 네.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IS 있잖아요. IS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정보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누출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원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기밀이 누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제임스 코미 말씀해 주신 대로 전 FBI 국장도 안종범 수석처럼 수첩에다가 대화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러시아 내통 수사 혹은 러시아 선거개입 의혹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그만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수사 끝내서 종용했다고 이렇게 적어서 이른바 코미 메모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증거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코미 국장에게 수사 종결이라든지 러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덮어두자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정황은 있는데요. 현재 백악관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검 요번에 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임명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특검 말씀해 주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마녀사냥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론이 악화되고 논란이 증폭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특검을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모양새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할지는 미지수라고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탄핵 절차, 요건 이런 것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인용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의회, 즉 연방 하원과 상원의 결정으로 결정이 납니다. 즉 연방 하원이 탄핵 소추를 가결을 시키면 이제 가결된 탄핵 사안이 이제 연방 상원으로 가거든요. 그 연방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탄핵 과정에서 배심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연방의회에서 하는데 연방 하원에서 가결이 되고 이제 상원이 왔을 때 이때 연방 대법원장이 그때는 이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주재하는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 클린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니까 이 배심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여쭤봤던 내용이었습니다. 넷대 대통령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가 탄핵은 안 됐죠. 스스로 물러난 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1973년에 닉슨 대통령께서 상원 표결 탄핵 결정 전에 스스로 사임을 해서 사안이 종결이 됐고요. 또한 1998년에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탄핵에 부서졌을 때 하원은 통과가 되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탄핵 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과 국회에서 추천한 내용 중에서 하나의 협상안이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 했을 때 물러났으면 탄핵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만, 그거야 이제 상원이 진행되는 걸 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이 아니죠. 이제 6월 달이 되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사드나 북핵 문제, 또 FTA 등 현안들이 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탄핵 사태로 과연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견해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6월 25일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특검 수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달라서, 우리하고 달라서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 결과가 얼마나 걸릴지는,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1998년의 경우에도 빠르다고 해서도 한 3달 이상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 결과가 탄핵 여파가
저희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거라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 동안에 전철 안에서 한 교수분이 모 대학 교수분이 쓴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대미 외교 정책의 기조라든지 대북 정책의 기조, 무역 정책에 대한 기조를 새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섣부르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다가는 미국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언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 사이에서도 빨리 빠르게 그 개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개념이 있는데 저는 빠르게 그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6개월간 그 외교 그 정상 그 공백으로 인해서 외교 그 컨트롤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 외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그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저희 정상이 끼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그 나중에 하는 신중론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그 각 정상,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 등과의 어떤 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외교 컨트롤 타워를 같이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평양부터 가겠다고 하는 말에 대한 말이 또 틀리기도 시작했네요. 예, 미국을 가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